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청년 대변인 면접을 맡게 된 김낙일이라고 하고, 먼저 첫 번째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캠프에 청년 대변인으로 지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나상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4살이고요. 제가 윈디캠프 대변인에 지원하게 된 이유보다도 사실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치에 관심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용기는 잘 내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 공부, 제 할 일이 바쁘고 아무래도 저 혼자서 뭐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한 점 때문에 제가 정치 참여를 많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현재 20대는 소위 말하는 586 세대를 현재 청년 위기를 만든 주범이라고 원망하고는 하는데요. 만약 저희가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저희 다음에 올 세대에게 똑같은 원망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윈디캠프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님께서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가장 준비가 돼 있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논평 관련 질문 드릴 건데, 대변인이라면 논평을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혹시 저희 캠프에 논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논평을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지금 대선전이 너무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동연 캠프에서 나온 논평들도 많이 읽어봤고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어떤 거대 양당의 후보나 다른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가기보다는 저희 김동연 후보님의 공약을 더욱더 홍보하고 어떤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지금 대선에서 사실상 실종된 의제죠. 기후위기 대응. 제가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개헌,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꼭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 개편이나 지방자치 확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개헌안 제안에 대해서도 제가 논평을 쓰는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캠프 내부의 입장과 본인 생각이 다르다면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 말고도 송문희 대변인님도 계시고 청년 대변인을 1명 이상 뽑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와 캠프의 입장이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목소리를 아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공통 질문은 끝났고 이제 지원자 맞춤형 질문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면접관님들도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자유롭게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부터 질문 드리면, 영상을 보니까 교육 격차 해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김동연 후보의 교육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고, 저도 유튜브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뭐랄까 그냥 개인적인 의문이 들고 그랬던 부분은, 일단 한 가지는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 자체는 옳은 방향입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자율권, 교사의 자율권보다도 학생의 자율권이 더욱더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방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그 지방에 특화된 교육 과정과 어떤 교과서를 채택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그냥 교사나 교장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교과서나 교육 과정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학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떤 지방의 특성과 교장, 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그런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학교 내에서 그것이 대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가 되었든 아니면 중학교가 되었든 학생이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교학점제, 지금 2025년에 도입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중학교로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서까지도 학생들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이 이루어진다면은 교육 격차 해소라는 문제랑도 결국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 대변인 만약에 되신다면 활동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라든가. 지금은 일단 학기 중이어서 상근은 힘든데요. 12월 14일에 종강인데 그 이후에는 상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근할 12월 14일 전에는? 그 이전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월, 화, 수는 수업이 있고. 그러면 목금토에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월화수도 뭐 요즘은 다 원거리로 많이 하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특보님? 후보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을 텐데 나상인 후보님이 김동연 후보님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1분 스피치, 1분 홍보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제 자신 홍보 안 해요. 아니, 우리 후보님. 김대현 후보님을 1분 동안 홍보. 사실 저희 나라 정치인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어 있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마다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를 외치지만 그 정권 교체에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권 교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권 교체가 지상 과제인 것 마냥 그냥 진보에서 보수, 보수에서 진보로 그냥 권력의 주인만 바뀔 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 정치 교체, 그리고 아예 새로운 세력이 정치권의 판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는 김동연 후보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동연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철학과 비전,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김동연 후보님께서 평생 살아오신 삶의 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후보님의 인생 스토리 그 자체가 저는 기득권과 싸워온,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투쟁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국민들께서 김동연 후보님의 진정성을 봐주실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순발력 질문인데, 무능하지만 청렴한 리더가 있고 유능하지만 부패한 리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서 네. 꼭 하나를 택해야 네. 20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그냥 본인 생각을 묻는 질문이 정답이 있는 질문 아닙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이 성인 군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결함이 없는 인간이란 한 명도 없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저희가 결함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이고 국민들의 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패와 비리, 스캔들이 조금 있더라도 저는 유능함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훌륭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바깥에서. 네, 나가시죠. 서준영 씨인가요? 네, 반면에 서준영 씨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시간 관계상 바로 면접 진행하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뽑으셔도 됩니다. 네, 마스크. 네. 먼저 공통된 질문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김동연 캠프의 청년 대변인으로 지원한 이유를 1분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23살 사학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서준영입니다. 김동연 후보님이 첫 번째 저서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세 가지. 나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남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 저는 그곳에서 나를 옥죄는 환경, 그리고 제가 찾고자 하는 자기다움, 그리고 사회를 흐트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치, 지금 정치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에피고닌의 시대, 정치가 사법적 투쟁이 되는 시대를 이제 김동연 후보님과 함께 정치 공간을 바꾸고 세력을 바꾸고자 윈디캠프 청년 대변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논평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라면 이렇게 논평 작성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저희 캠프의 그 논평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읽어봤습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가장 쓰고 싶으신 논평 주제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쓰고 싶은 주제는 일단 청년 대변인이 되었으니까 뭐 다들 청년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가 지금 이제 막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정책, 현실의 문제들을 배워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쓰기보다는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그런 기득권 구조나 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특히 또 그 송문희 대변인님이 쓰신 논평 중에서 이제 그 모 후보의 선거 패밀리 비즈니스 발언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정권이 아닌 이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그런 이제 촌철살인 그리고 일목요연한 표현들을 담아서 더더욱 그런 글쓰기 능력에 배양을 시키고 녹여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캠프에서 요구하는 논평과 본인 생각이 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일단 윈디 캠프의 청년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당의 대변인이라 한다면 그런 이제 당헌에도 규정돼 있고 당의 목소리에 좀 무조건적으로 그 담론에 따라야 한다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캠프의 대변인이고 또 청년 대변인이라는 게 캠프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또 말을 바꿔서 말하면 청년을 대변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목소리도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도 동시에 좋아해서 일단 먼저 말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청년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한 명의 청년이고 또 이 윈디 캠프의 크루원이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정당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의 목소리를 내고 싶기도 합니다. 그거 아주 좋았어요. 그거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굉장히 평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굳이 왜 올라간 거예요, 계단을?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물론 정책을 이제 세부적인 분야에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일단 그게 국민 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목을 끄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대변인으로서 나름대로 갖춰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이어서 드리면 그 청년 정치인이라는 단어에 되게 반감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그냥 그 청년 정치인이 청년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닐까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 가지 조금 감이 살짝 정정을 하고 가자면, 청년 정치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의 정치판에서 보통 이제 막 청년들의 뭐 정치팔이 얼굴팔이라고도 하죠. 정치 이벤트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청년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제 소모되고 그런 것이 기득권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것이지, 뭐 저희를 그래도 일단 청년 정치인이라는 감이 하나의 주체로 인정해 주시는 거는 그래도 지금의 이제 연륜 있는 정치인분들께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먼저 이어가자면, 청년 정치인이니까 우선 자신들의 처한 이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떨 땐 상대적으로 이제 현실과 비교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일단 청년이기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회 경험을 하기 전에는 뭐 특정한 정책 어젠다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는 것보다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좀 더 여러 가지 방면, 뭐 정말 기후, 환경, 식량, 뭐 경제, 주거 정말 신경 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혹시 면접관님 좀 짧게 한 가지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시대 정신, 지금의 시대 정신 한마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역사학과다 보니까 약간 동양 서양의 역사가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제 일단 지금 한국 정치를 특히 또 시대 정신에 연주어서 보자면 이제 고대 서양 고대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 굉장한 후계자들이 난립하고 이제 그것들을 아류 에피고넨이라고 칭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오히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런 붕당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진영 정치, 무리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방의 시대, 아류 정치, 소인 정치, 이런 에피고넨의 시대와 이러한 진영 정치가 지금의 시대 정신인 것 같고, 이러한 정치 공간을 바꾸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순발력 질문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없는 거고 그냥 가치관을 드러낸 질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능하지만 청렴한 리더가 있고 유능하지만 부패한 리더가 있습니다. 어느 리더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무능하지만 청렴한 리더를 택하고 싶은데요. 일단 리더라는 걸 정치적으로 일단 한정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치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을 조직하고 공약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법 조치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은 일단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당대의 법에 저촉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가가 그런 법에 위에 서 있으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패에 그렇게 물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능하지만 청렴하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이제 곁에 냉정한 참모들로부터 자신의 그런 소양을 향상시키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피치 동안 우리 김동연 후보를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본인이 김동연 후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김동연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김동연 후보가 어필할 수 있고 표를 얻을 수 있는가 1분 스피치 한번 부탁합니다. 일단 간단 1분짜리 딱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동연 후보님 그 이제 많은 공직을 거쳐서 또 다른 경험을 하셨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서민의 목소리를 그만큼 들으신 분은 길게 진심으로 들으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유쾌한 반란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각계각층의 서민들을 만나셨는데 제가 약간 제 경험과 결부지어서 연결해 본다면 제가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새벽에도 한번 타고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종로만 가더라도 정말 많은 노숙자분들이 그 거리에서 누워서 잠을 자시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정말로 우리가 정치인들이 흔히 알 수 없는 목소리를 김동연 후보님은 농업, 어업, 축산업 같은 데서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의 현 20대 대선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거대 양당의 후보들 정말 말 많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이니 특검이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하지만 김동연 후보님 일단 도덕성 결정 없으시죠. 또 오늘 오는 길에 기사도 하나 봤는데 이제 감히 배우자분께서도 등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전혀 스캔이 전혀 나오지 않는 분이시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 국민의 도덕성이라는 1차적인 기준은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물결에 기회의 강물에 빠져주십시오. 딱 1분 맞추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딱 1분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면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훌륭하네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스크는 이제 탈의 해주셔도 되고, 네. 네, 좋아요. 시간 관계상 바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김민재 지원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김민재 지원자님이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김동연 캠프의 청년 대변인으로서 지원한 이유를 1분 안에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21살 김민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후보님께서 장관님이실 때부터 팬이었는데요. 이번에 대선 출마하셨을 때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김동연 후보님의 청년 대변인이라는 자리를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힘일진 모르겠지만은 작은 물방울과 물방울이 모여 물결이 되고 그다음에 물결들이 모여 하나의 지류가 되고 강물이 되고 그 큰 바다로 나가자는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님의 공약들의 그 정책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어서 청년 대변인 자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논평 관련 질문입니다. 네. 혹시 그 저희 캠프의 논평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현 시점에서 지금 만약 청년 대변인이라 하시면 네. 쓰고 싶은 논평 주제가 있을까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김동연 후보자님의 그 지지도의 확장세를 위해 가지고 김동연 후보님의 좀 다른 후보님들과의 좀 차이점을 부각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청년 대변인이 된다면은 그 다른 후보님이 지금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갖고 있지 않은 김동연 후보님만의 도덕성이라든지 혹은 이 정부에서 공무원을 했다라는 그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가지고 논평을 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캠프 내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네. 캠프 내 논평의 목소리와 네. 본인의 생각이 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캠프가 되고 우리 캠프가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캠프에 소속된 대변인은 그 캠프의 입이자 마이크입니다. 스피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도 결국에는 캠프의 입장을 수용해서 캠프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 뜻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게 대변인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캠프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논평을 내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원자 맞춤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씨는 이게 개인의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개인의 잠재력을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의 잠재력이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개인의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사회는 결국엔 다양한 제도로 그다음에 정부의 행정적인
처리와 정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우리 후보님께서 주장하시는 기회공화국 역시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사회라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는 만큼 그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건 없습니다.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회 역시 주지 않는 사회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기회를 주면은 그 가진 잠재력을 뽐낼 수 있는 이 무대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사회로 가는 밑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래 그 꿈이 뭐예요? 저는 장래 희망을 아나운서 쪽이나 언론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보님 질문 있으실까요? 1분 동안 기자들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마이크를 준다면은 우리 김동연 후보님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1분 드리겠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지금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대변인 김민재입니다. 저희 김동연 후보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 능력을 바로 하실 수 있는 준비된 후보님이십니다. 공무원 생활만 수십 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계셨고 그 다음에 정부의 요직에서 장관 자리까지 이끄시고 청와대에서 기획조정실장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봤을 때 김동연 후보님 같은 적합한 인재가 없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고 기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주대 학교에선 저 역시 대학생이지만은 대학생이 솔직히 총장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많은 의견이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주대학교 학생은 아니었지만 김동연 후보님께서는 학생들마저 인정하는 총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거면은 말을 다 한 건데요. 김동연 후보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시끄러운 나라, 여야가 정쟁하는 나라가 아닌 정말 정부가 정책적인 토론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인물로 김동연 후보님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창의력 질문, 순발력 질문 있습니다. 이것도 20초 안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무능하지만 청렴한 리더가 있고 유능하지만 부패한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능하지만 저는 그것 역시 너무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선택인 것 같습니다. 유능하지만 청렴한 후보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리더를 뽑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문 닫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는 이제 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해에서 왔어요? 네, 김해에서 왔습니다. 김해요? 그렇구만. 어제 수능 보고 갔다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면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 간단한 자기소개와 김동연 캠프의 청년 대변인으로 지원하신 이유를 1분 내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해에서 올라온 19살 모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직면한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대 기득권 양당 구조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김동연 후보님의 또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논평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분 안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대변인이라면 논평을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캠프의 논평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윈디 캠프의 논평은 아직 읽어본 적이 없고 김동연 후보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간간히 올리시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 시점에서 논평을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양당의 그 어떤 선거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 옛날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비판을 하고 또 양당의 그런 양당 후보들의 어떤 좀 부도덕한 면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작은 주제를 찾아가지고 그날 또 뉴스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목소리 내고 싶습니다. 이거 한잔 하시는지. 그 비행기 타고 이제 먼 길 오셨는데 부모님도 아시겠죠? 부모님 모르십니다.
논술 치는 걸 이제 핑계를 삼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영상 보면은 출발선이 다르다, 현실의 잔혹함, 위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저는 일단은 중학교 때부터 어떤 또 극성 이제 헬리콥터 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서 이제 공부도 그때 꽤 했었는데 하면서 좀 집안에서도 문제가 좀 많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또 친구들 보니까 뭐 학원 같은 데 가면 많이 특목고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는. 그런 곳에 가면서 또 집안에 좀 돈 좀 있는 친구들은 이제 학원에 돈 많이 쓰면서 다니는 걸 보고 좀 우리 출발선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취업도 안 되고 하는 거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지원 영상에 넣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특보님 질문. 네. 1분 시간 동안 우리 후보님을 국민이나 또 기자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호소하겠다, 홍보하겠다, 표를 달라고 또 이해해 달라고 1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대상은 이제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할까요? 네.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연 후보님께서 아직 인지도가 많이 약하신 것이 또 현실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건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아주 공직자 시절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공감을 하시면서 지금도 저도 캠프 분들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제 정치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다들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은 나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거대 양당 사람들과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 모습, 또 한쪽 당은 국민을 아주 우롱하고 국민이 권력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능한 행태를 보여주면서 우리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또 조용한 반란 일으켜봅시다. 김동연 후보님과 함께 일으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순발력, 창의력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20초 내로 하시면 됩니다. 무능하지만 청렴한 리더가 있고 유능하지만 부패한 리더가 있습니다. 혹시 둘 중에서 어떤 리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능하지만 청렴한 리더는 사람을 잘 쓰는 사람입니까? 그건 본인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만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쓴다면은 무능하지만 청렴한 리더가 또 유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뭐 대통령제가 이제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부패하지만 유능한 리더다. 혼자서 일단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무능하지만 청렴한 리더이지만 또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논술에 인주제 나왔으면 시험 아주 잘 봤을 건데, 그죠? 네. 부모님은 모르시다는데 말씀을 뭐라 하시죠? 보내는 영상 이런 거 찍어도 되나요? 네, 일단 면접은 마치도록 하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기실로 우리가 네네네, 대기실로 이동해서 네. 잠깐 얘기, 그냥 티타임이나 네, 잠깐 다 네. 기다리니까요. 잠깐만 네. 같이 가시고.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가시죠. 네.